자, 2026학년도 수능 수학 21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 주어져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를 했네요.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각각이 연속이니까 t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ft가 0이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조건 볼까요? 이 녀석이 항상 수렴한대요. 값이 존재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모가 0이 갈 때도 0으로 갈 때도 수렴한다는 말인 거겠죠? 그러면 분자는 연속이니까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G0이 0이고 G2도 0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뭔지를 여기에다 넣고 생각을 해보면 F0이거나 마이너스 F0이 0이고 이 말은 마이너스 F2거나 F2가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F0도 0이고 F2도 0이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나조건을 볼까요? 하고 나조건을 슬쩍 보면 가조건이나 이 연속 조건처럼 바로바로 필요충분 조건을 얻어줄 수 있는 식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쟤는 인수 정리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될 것 같고요. 최고 차의 개수 모르고 1차항 뭔지 모르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건 썼고 이 조건 어디다 안 썼잖아요. 그러면 저 조건을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t가 0 또는 2 또는 q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 얘가 얘랑 같거나 얘랑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볼까요? 지금 이 녀석이 항상 값이 존재한다는 건 가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m에 대한 함수니까 사실 어떻게 써줄 수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gx라는 녀석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나 전부 다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분할 거 다 약분해버린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써주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쓸 때 사실 m이 자연수라는 거 하나도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 얘는 그냥 임의의 실수라고 했어도 이게 존재를 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hx를 이렇게 정의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얘는 사실 가조건에서 계산해서 썼어도 괜찮았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쓸데없는 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나서 나조건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나조건을 생각해보면 HM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이 뭐랑 같다는 거냐면 이 녀석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뭐야 라고 해보면 이거 부등식이라는 거 알죠? 그럼 결정해야겠네요. 대수로 풀래, 기하로 풀래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hx가 어떤 애인지 잠깐 살펴보니까 p도 몰라, q도 몰라, t도 몰라 이 상황에서 대수로 푸는 거 진짜로 가능해?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매우 복잡하겠죠? 그러면 기하로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러면 얘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고 얘는 뭐야? 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데 t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사실 여러 개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는 교점이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얘는 Q,0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와 Q의 대소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나눠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T가 Q인 경우 하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 하면 좋을까요? 상관은 없죠. 어차피 다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여기다가 Q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림을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Q 이상인 범위 내에선 얘고 Q보다 작은 범위 내에선 얘가 될 거니까 제 그래프를 그리면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hx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있냐를 봐줘야 되는 건데 음수가 되는 게 있나요? 하면 전혀 없죠?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t는 q가 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얘는 얘가 될 수 없다라는 걸로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자, t가 q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얘가 q,0을 지나는 애의 그래프가 될 텐데 t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t가 q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프 어떻게 잘라야 될 것 같냐면 제가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나요? 그냥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잘리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냐면 t보다 작은 범위 내에선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야 라고 물으면 t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따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2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 이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2개 존재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둘 다 자연수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t는 이 두 자연수보다도 크게 되니까 t의 값은 2보다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t는 0 또는 2밖에 안 남았는데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모순에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는 q보다 작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하면 q,0을 지나서 조금 더 그래프가 내려오겠네요. 그리고 쟤보다 작은 부분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겠죠?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t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t가 0인지 2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가 0인 경우, 두 번째로 t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럼 t가 0이라는 얘기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가 2개라는 거 보장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죠? q는 2보다 크다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 녀석이 1이랑 2니까 이 녀석도 1이랑 2가 돼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상황 하고 있는 거냐면 t가 0인 케이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녀석 본격적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g의 마이너스 1은 어디에 걸리나요? 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3p에 q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g1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면 1은 여기에 걸리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f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p의 q-1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에 g1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에 p의 q-1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2 된다는 거잖아요. 요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음수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q의 범위 구해놨잖아요. 얘를 보면 이게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니까 두 식을 곱한 건 뭐가 되나요? 하면 음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1과 2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모순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t가 0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지워야겠죠? t가 0인 거 안 됐으니까 요거 지우고 이제 뭐라는 거 알았냐면 t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도 지워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생각을 해보면 2일 때의 함수값은 음수라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여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되나요? 하면 3 와야겠죠? 그러면 4는 만족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을 것 같냐면요. q는 3보다 크지만 4와 같거나 보다 작다는 식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은 3과 4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t가 2였으니까 여기 2가 됐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마이너스 1은 여기에 걸리니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에 g1 하면 어디에 걸리냐면 1도 여기에 걸리니까 아까 구했던 식하고는 부호만 반대로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7에 p에 q-1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썼네요. 아까 이거 3, 4가 아니라 2, 3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3인지 혹은 얘가 3이고 얘가 2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얘기는 얘와 얘 중에 누가 큰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뭔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하면 직접 비교하기 힘들면 빼봐도 되겠죠? 그러면 3p에 q 플러스 1 빼기 2분의 7p에 q-1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p로 묶이고 3q에서 2분의 7q 빼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3에서 2분의 7을 더해주면 2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p는 양수였고요. q의 범위 이렇게 되니까 얘도 양수돼서 이거 양수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거 알았어요? 얘가 더 크다는 거 알았네요. 그래서 큰 녀석이 3이고 작은 녀석이 2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대소 비교를 못하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산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럼 대소 비교하는 게 낫겠죠? 직접 비교하기 힘들면 빼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러면 등호 나왔으니까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봐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연방일 거고요. 그러면 미지수 소거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럼 P를 없애는 게 좋아요? Q를 없애는 게 좋아요? 하면 윗식을 아랫식으로 나누면 바로 P가 날아가겠네요. 그러면 7분의 6에 Q-1에 Q 플러스 1은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지우면 4Q 플러스 4는 7Q-7이어서 3Q는 11 되니까 Q는 3분의 11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봤더니 어때요? 주어진 조건 만족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Q는 이대로 채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 곱하기 P 곱하기 3분의 14가 3이니까 이렇게 되면 P는 14분의 3 되겠네요. 그러면 P가 양수라는 조건도 만족하니까 문제 없겠죠? 그러면 이제 PQ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잖아요. G의 마이너스 5는 뭐야를 봐줘야 되는데 걔는 이거 된다는 거 알죠? 그럼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5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P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Q가 3분의 1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개니까 그냥 부호 다 떼버리고요. 3분의 26 하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5 곱하기 13이어서 답이 6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21번 상당히 풀이가 길죠? 그렇지만 이 한 줄 한 줄을 풀 때 뭔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재능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생소한 형태로 묻는 문제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튼튼하다면 그냥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풀다 보면 시간이야 조금 걸리겠지만 똑같이 풀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평소에 기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문제만 풀어서 답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다면 아마 손 나가는 대로 풀다가 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그럼 21번 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